이것도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 시스템인데 금방금방 좀 생명 시스템 하이탑 뒤쪽에서 우리 했었죠, 그쵸? 일단 생명 시스템의 가장 그 구조적 기능적 단위에 해당하는 게 세포고, 식물세포, 동물세포 이렇게 있고요.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부분이 핵이고 핵. 미토콘드리아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부분이고, 미토콘드리아나 핵은 둘 다 있습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막. 세포막은 세포 내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질은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핵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질 내에 뭐 미토콘드리아나 다른 물질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을 포함한다. 에포는 주로 식물에게 있지만 이제 동물도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 아무튼 물과 양분, 색소, 높이물 등을 저장한다. 세포벽과 엽록체는 식물만 있는 거야. 식물만 있습니다. 세포벽은 식물 세포를 둘러싸는 단단한 벽으로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얘가 출입을 어떤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지는 않아요. 세포벽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식물 세포에게만 있다. 엽록체는 모양도 좀 아셔야 되고요. 염색체 구조.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동안 염색사로 풀려져 있고, 그 다음에 DNA상, 무엇은 DNA상에 배열되어 있으며, 유전자를 말해요. 유전자는 DNA상에 그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유전자인데, DNA 하나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자, 생명도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 단위가 세포죠. 세포.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고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 동물이든 식물이든. 근데 여기 조직계가 들어가는 게 식물이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다. 동물은 조직계가 없지만 기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계가 있는 부분은 동물이다. 동물은 기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식물은 조직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핵은 DNA가 있고 생명활동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리보솜은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곳이다. 되게 조그만 애들이에요. 되게 조그만 점점점들. 그게 리보솜이고요. 점들 있지 말고, 점들 이렇게. 점들, 여기 박혀있는 점들, 이런 것도 다 리보솜입니다. 소포체는 핵 근처에 이렇게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세포 내에서 이동하는 통로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소포체를 이용해서 이제 핵 내에서 막 이동을 해요. 단백질이. 골지체는 모양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소포체에서 이렇게 전달받아가지고 골지체에서 이 단백질 같은 걸 쌓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골지체는 어떤 분출하는 거, 분비하는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곳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분해해 세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는 얇은 막이고, 모양을 유지하면서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에포는 물이나 색소, 노폐물들이 저장되는 장소인데, 성숙한 식물 세포에게서 더 크게 발달하고요.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엽록체에서.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고,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모양을 유지한다. 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생김새도 아셔야 됩니다. 저 엽록체 생김새도 아셔야 되고, 일단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은 뭐냐면 이제 인산 머리에 지질 꼬리가 붙어 있는 애들, 이렇게 지질 꼬리. 인산 머리에 지질 꼬리. 인산 머리가 친소성, 물하고 친해요. 인산이 극성이 있기 때문에 물도 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 머리가 친소성을 띠고, 꼬리는 지질이야, 지질. 지질은 물하고 안 친해요. 그래서 소수성을 띱니다. 물하고 안 친하면 소수성이라고 해요. 이 인지질이라는 애들을 풀어 놓으면, 그냥 물이 많은 데다 풀어 놓잖아. 그럼 지네가 알아서 물이랑 친한 애들이 바깥쪽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 안쪽을 향하고, 물하고 친한 애들이 바깥쪽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 안쪽을 향하고, 이렇게 이중층이 만들어져. 막이 쭉 만들어져. 이렇게. 근데 세포 안과 밖 둘 다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친한 쪽이 인지질 이중층의 바깥쪽을 향하고요,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안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막에 단백질이라고 해도 되는데, 막단백질이 박혀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막단백질은 여러가지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이 많아요. 자,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른데, 이거를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고,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부의 생명활동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를 합니다.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거 내보내고, 이런 거에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세포막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는 확산이 일어나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 확산이라고 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물질들은 입자가 작고 크기가 작고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 같은 데 잘 녹는 그런 애들은 단백질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애들 가운데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O2와 CO2. 이런 거는 입자가 작고, 이게 극성을 띠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근데 포도당은 좀 커요, 덩치가. 이 그림보다는 더 클 것 같은데 하여튼 큽니다. 큰 애들은 여기를 못 통과해.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포도당이 통과할 수 있는 막단백질이 있어요. 그런 걸 통과합니다. 포도당인 아미노산 등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직접 못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온은 원래 크기가 작거든요. 이온은 근데 작은데 전하를 띠고 있으면 얘가 극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 그 인지질 이중층 안에 여기 그 소수성 부분을 못 통과해요. 이런 애들도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해야 돼. 자, 근데 이 둘 다 지금 용질의 이동에 관해서 얘기한 거야, 용질. 둘 다. 근데 물이 이동할 때는 우리가 확산이라고 안 하고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 삼투는 이제 물이 이동할 때, 용매인 물이 이동할 때. 자, 원래 사실 원리는 똑같긴 한데, 이게 어떤 농도라고 말할 때 용질의 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써있고, 밑에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한다고 됐으니까 뭔가 뭐 반대되는 느낌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로 따지자면 물이 더 많은 데서 물의 농도가 높은 데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농도라는 표현 자체가 용질 중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그런 거를 삼투라고 하고, 이게 적혈구도 세포고요. 하나의 적혈구 하나의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 안쪽 농도와 바깥쪽 농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포 안쪽 농도와 바깥쪽 농도가 같으면, 원래 적혈구가 이렇게 원반형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원반형으로. 얘가 나오는 애, 들어가는 애, 나오는 애가 똑같아.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출입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똑같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똑같다. 근데 세포 안쪽보다 세포 바깥쪽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낮을 때, 이런 걸 이제 저장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저장액 농도가 낮을 때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가 더 많아요. 나가는 것보다. 그러면 얘가 세포가 적혈구가 빵빵해져요. 원래 원반형이었는데 빵빵해졌지 지금. 이러다가 못 견디면 터지기도 해. 이러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터져. 용혈 현상이라고. 이 그 적혈구가 뻥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을 계속 마시잖아. 그러면 너무 용액의 농도가 그 세포 그 혈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어. 자, 하여튼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식물에서는 근데 터지지는 않아. 근데 왜 그러냐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죠. 이렇게 세포벽. 그래서 얘는 터지진 않아. 팽팽해지긴 하는데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는 않는다. 아무튼 팽팽해진다. 빵빵해진다. 그 다음에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그 액포가 있잖아요. 액포 크기가 커진 걸 볼 수 있죠. 액포가 물이 그쪽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장액에서는 물이 들어와요. 세포 안으로. 근데 농도가 높으면 고장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바깥쪽이 고농도여 가지고 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다 보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져. 이렇게 식물도 빠져나가면은 쭈글쭈글해지고, 원래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붙어 있는데 세포벽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그런 걸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서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동물 세포는 저농도의 용액에 넣었을 때 세포막이 터질 수도 있다. 근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는 않아.
가시죠? 네. 자, 개념 쏙쏙 한번 풀어봐 주시고, 이거는 근데 일반적인 거 쓰는 거여가지고 책에 있는 대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세포 다음 조직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 동물이나 식물 뭐 이렇게 써져 있진 않잖아요. 그 개체 쓰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리보솜이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 거는 연목체. 유전물질이 있으며 생명활동에 조절한다. 무엇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이다. 세포막이죠, 세포막.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도가 다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적 투과성. 탄소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뭐뭐 한다. 확산했습니다. 적혈구는 진한 설탕물에 넣으면 삼투현상, 삼투라 써도 되네. 삼투에 의해서 적혈구에서 물이 빠져나간다. 자, 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 양파 표피세포인데요. 증류수는 어떤 뭐 녹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0%가 좀 비슷한 겁니다. 양파에 있는 농도가 같은 거를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하긴 해. 하여튼 같은 거고 여기 이제 고농도죠. 고장액, 고농도 그렇게 넣고 이제 좀 있다가 보는 거예요. 증류수가 팽창했죠, 이제 얘가. 왜냐면 물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얘는 들어가고 나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 이게 나가는 거 조금만 나가는 거고, 얘는 많이 나가고 얘는 조금 들어갔으니까, 분리가 되었다. 원형질 분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물의 삼투는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요거는 이제 식물 세포로 관찰한 거고, 달걀을요, 노른자만 분리한 모습이다. 아, 노른자만 했네. 뭐 껍데기를 이제 한 거 같긴 한데, 노른자만 분리해서도 했나봐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아무튼 이거 식초 같은 데다 담가 놓으면 이게 그 껍데기가 다 녹거든요. 그 상태로 실험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여기 설명은 노른자만 분리했다고 되어있네. 자, 증류수에 넣으면 물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빵빵해질 거고 밀도 증가할 거고 그러면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이 밀도 차 때문에 얘가 더 뜰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런 영향도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얘는 물이 많이 빠져나갈 거고 얘는 이제 그대로일 거고 비슷할 거고, 그렇게 결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2번 풀어보시고. 요 실험은 이제 물이 이동하는 것은 3초라고 하는 거고, 이 실험에서 설탕은 세포막을 이동하지 못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막의 특징 아셔야 되는데, 세포막이 이제 반투과성 막입니다. 반투과성 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멍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투과성 막은. 근데 용질 입자가 크기 때문에, 설탕이 이제 크기 때문에 얘는 못 통과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원래는 이 반투과성막이 없다면 설탕 입자가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확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그런 게 더 이제 우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설탕은 세포막 이동하지 않는다가 맞고요.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 설탕용액에 담가둔 것은 부피 변화가 없는 것은 물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는 애 나가는 애가 같으니까 그런 거지 아예 이동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3투가 일어난 거 맞고요. 근데 세포벽이라고 돼 있네. 세포막이야. 세포막. 세포벽은 전투과성 막이어서 이거 세포막으로 고쳐주세요. 틀렸어요. 3투가 일어난 거 맞는데, 그 지금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었죠. 얘가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양파 표피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 이게 맞죠. 고농도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나중에 이제 뒤편에 배우죠.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돼요. 그런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쓸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인슐린이나 이런 거면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소포체고,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골지체에서 쌓은 다음에, 이렇게 쌓은 다음에 골지 소낭이라고 하는 거 쌓아요. 그냥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되는 소기관은 리보솜이고, 리보솜. 그게 이동하는 게 세포 내에서는 소포체,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때는 골지체, 얘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2번 이게 내용 중요한데요. 이렇게 직접 통과하는 경우에는 세포 안의 농도 차가,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클수록 농도 차가 크면 이동 속도 빨라집니다. 근데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 그런 포도당과 같은 애들은 처음에는 농도 차가 크면 빨라져요. 근데 나중에는 농도 차가 아무리 많이 나도 더 이상 증가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막단백질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로가. 그래서 막단백질을 이미 통과하고 있으면 더 이상 증가되진 않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데 막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줄 서는 거죠. 이제 농도차가 많이 나더라도 빨라지진 않는다.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포도당은 이제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차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그림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자, 삼투 현상은 이 반투과성막이 필요하고요. 세포막이 반투과성막이고, 아니면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세포막보다는 이제 셀로판지 뭐 이런 걸 쓸 때가 있어요. 셀로판지라고 해서 그냥 보면은 뭐 비닐봉지처럼 생겼는데 그 셀로판지에 물을 담잖아. 그럼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물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용질은 들어오지 못하고 용매는 이동하는데 물이 용매죠. 근데 얘가 계속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높이차가 나면은 이게 누르는 힘이 생겨요. 그 누르는 힘하고 들어오는 삼투압이랑 똑같아지면 유지가 돼요. 이 상태.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이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해요. 삼투압하고 이 압력하고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는 않아요. 이동하지 않는다라가 아니라 이제 그 유지를 하는 거죠. 이동은 하는데. 아무튼, 자, 삼투에 의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너무 빨리빨리 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내신 탄탄을 풀어보죠. 20번까지. 자, 1번에 세포는 생명 시스템이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니죠. 세포 기관, 바뀌었네요. 조직 기관 개체 순이고, 생물 개체는 다양한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상호작용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이게 맞는 얘기고,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나의 생명 시스템은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다. 뭐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은 하나의 세포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생물도 있어요. 단세포 생물들. 세포 소기관의 상호작용으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뭐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세포 소기관들도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죠. 지금 A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이다. 맞고, A에도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다. 네, 맞죠? B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다. 맞고, C의 한 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뭐 위인데 지금 위에 상피 조직, 근육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는 식물체는 없고, 이건 기관계잖아. 기관계. 동물체에만 있는 구성 단계에다 맞죠? 이거 기관계니까. 그 다음에 자, 생김새 아셔야 되고요. A가 엽록체가 맞고요. B는 핵이죠. 핵. C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C가 미토콘드리아. D는 지금 세포막이야. 세포막. E는 지금 점을 지금 찍은 것 같아. 점은 리보솜이야. 리보솜. 요거 자체는 소포체가 맞는데, 그렇죠? 얘 점은 리보솜이고, 요거는 골지체고,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야. 골지체. 그 다음에 A는 5번에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그거는 이제 액포인데, 지금 액포. 그림에는 있는데 뭐 기호는 없네요. 아무튼 요건 액포 말하는 거고. 이거 파란 색깔이 보여요? 아니에요. 아, 파란 색깔 액포냐? 요거 액포. 저기 액포 맞습니다. B는 유전 물질이 있어 세포의 생명활동 조절한다. B가 지금 핵이죠? 네, 맞네요. 2번이 답이고요. C는 광합성한다. A고, 광합성하는 건 A고. 그 다음에 D는 단백질을 세포로 분비한다. 골지체 역할이죠. D가 아니라 골지체. 그 다음에 E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미토콘드리아인데 A겠네요. 아, A가 아니죠. 미토콘드리아 C네, C. 미안. C네요, C. 자, 아이고. 그림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된다. 뭐 이런 말이 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백질 합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단백질 합성하는 게 리보솜이고, 지금 E입니다, E. 자, 물질의 이동 통로는 소포체고, 소포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 합성한다. 예, 엽록체고요.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예, 그거는 이제 세포막. A가 소포체, B는 엽록체다. 맞네요. B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아니고요. C는 세포를 둘러싸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한다. 맞죠? 네, 기억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는 리보솜. B는 이제 포도당 합성하는 거고. 이거는 엽록체인 줄 아실 것 같고요. 이 엽록체 그림 아셔야 됩니다.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고. 기억이 맞고요. 가와 나는 동물 세포에만 있다. 아니죠. 예. 나는 둘 다 있는 거고, 가는 식물에게만 있고, 가와 나 모두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맞는데, 얘는 에너지를 뭐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너지 생성.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관련된 일을 하죠. 둘 다. 엽록체는 에너지 저장,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성. 단백질이 합성되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이다. 가에서 합성된다라고 되는데 리보솜에서 합성되는 거고,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이동한 다음에 분비가 되는 거죠. 3번 답이고요. 10번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엽록체와 세포 벽이 있습니다. EMB를. 동물은 뼈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몸체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뼈대에 딱 붙어가지고. 근데 식물에 세포벽이 없으면 이렇게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아. 그래서 세포벽이 있어야 되고,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나무 몽둥이 이런 게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맞으면 아프죠. 세포벽이 식물에게만 있다. 동물은 없고 식물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세포벽이 꼭 식물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동물하고 식물 비교해서는 그런 거고, 뭐 세균 이런 거에도 세포벽 있어요. 세균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동물과 식물에서 이제 차이점에서는 동물에게는 세포벽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에 세포막의 성분과 기능에 대한 설명 오른 거. 인지질과 단백질의 주성분이 세포막이 맞고요. 물질의 종류 관계없이 투과시킬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선택적 투과를 하는 거고요. 세포 내부를 생명활동에 일어나기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뭐 농도를 유지한다던가, 뭐 물이 너무 부족하면 물을 흡수한다던가,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B 부분은 인지질이 맞고요. 이거는 막단백질이라고 해도 되고 단백질이라고 해도 되고 맞아요.
세포막에서 B는 이중층을 이룬다. 하나, 둘, 이중층을 이루는 거죠. 이중층을 이룬다. 여기가 친수성이고, 친수성 머리고, 여기 니은이 소수성 꿀이다. 됐어요? 4번이 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포도당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막단백질인데, 포도당이 오면은 구조가 바뀌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보낸다, 뭐 그런 그림이야. 근데 이건 설명 안 했는데 A의 위치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유동성이 있는 그런 구조야. 이런 구조를 원래 모자이크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해. 사실 세포가 좀 있으면 커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왔다 갔다 해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 A는 포도당만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이거 맞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포도당을 통과하는 막단백질이 있고, 뭐 또 다른 거 통과하는 막단백질도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이온을 통과하는 막단백질 따로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포도당의 이동의 원리는 확산이다.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냐 이거 보시면 되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간 거야. 위에가 고농도고 아래쪽이 저농도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간 거야. 확산이 맞아요.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갑니다. 둘 다 확산이고,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게 맞고요. A가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요게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원래 향수 한 곳에 뿌리면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분자들이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에너지 필요한 거 아닙니다. A와 B의 이동 원리는 삼투다. 이런 거를 삼투라고 하지 않죠. 이게 확산이에요, 확산.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를 삼투라고 하는 거죠. 자, A와 B 물질. A는 지금 인지질 이중층 직접 통과하죠. 그럴 수 있는 거는 산소나 CO2. 근데 B는 이산화탄소는 요 AI, B로 이동하는 거는 뭐 포도당처럼 큰 애라던가 아미노산도 커요. 그거 말고 작은데도 극성을 띠는 이온들 있어요. 칼륨 이온이라던가 뭐 칼슘 이온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B로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 고르면 됩니다. 16번에 확산돼서 퍼져나가는 거야. 지금 이산화탄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거고, 산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둘 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으로 이동한다. 자, 17번에 어떤 용액에 넣었더니만 빵빵해졌습니다. 이게 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액이 저농도야, 저농도. 적혈구의 변화는 3투에 의한 것이다. 맞고요. 용액 X는 적혈구 안보다 농도가 이게 낮은 거예요, 낮은.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 맞네요. 네, 기억되고요. 3번. 자, 농도가 다른 설탕 용액인데 지금 똑같은 거는 이제 등장액이고 빠져나간 거는 고장액이고 고농도 용액이 얘는 이제 물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장액이고요. A에 넣었을 때 세포질의 부피 변화가 가장 크다. 가장 적네 지금. 설탕 용액의 농도는 B가 가장 높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C에 넣었을 때 식물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다. 맞네요. 빵빵해졌잖아 지금. 네, 4번 답이고요. 자, 적혈구랑 식물인데 지금 증류수는 저농도야 저농도. 물이 막 들어와 이렇게. 얘도 들어오고. 근데 이게 터져가지고 관찰할 수 없었다 써있네. 네. 근데 왜 다르게 나타날 까닭? 식물 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어서 팽창하지만 터지지는 않아. 예. 터지지 않고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터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서 터질 수 있다. 예. 자, 양파 표피 세포에 대한 변화인데 A 용액은 물이 들어온 거잖아. 이게 증류수에 넣은 거고요. B는 20% 지금 설탕 수용액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B는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 그림이야 이게.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지금 A와 B의 삼투압에 의해 설탕이 이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설탕이 아니라 물이죠, 물. 삼투에 의해 물. 설탕은 이동하지 못합니다. 반투막 때문에. 자, 1등급 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고, 요거는 이제 모양 잘 보시고 골지체예요, 그쵸? 점이지, 점. 리보솜. C는 소포체. D는 핵.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뭐 요런 게 있는데 요런 건 사실 중심립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긴 해, 이거. 뭐 그런 거긴 하고. A에서 단백질 합성된다. 단백질 합성되는 건 B다, B. C에서 단백질이 막으로 쌓여 세포 바깥으로 분비된다. AJ. B와 D는 식물 세포에도 있다. 핵이랑 있죠. 예. E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형태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게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입니다. 4번 답이고요. 자, 삼투 현상인데 세포막을 통해서 지금 A가 저농도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고 이렇게. 설탕 용액의 농도는 A가 높다. 아니네요. 가에서 설탕 용액의 높이 변화는 A에서 B로 설탕 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물. 콩팥 세뇨관에서 세포 모세혈관으로 물이 흡수되는 원리도 재흡수입니다. 지금 맞아요. 3번 답이고. 자, 식염수에 넣었다. 그 생리 식염수가 원래 그 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똑같은 거고, 예. 그러니까 등장액이야, 등장액.
요거는 저농도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고, 이 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고농도에 넣었을 때 소금물의 농도가 A가 더 높은 게 아니죠. B가 높고요. A의 시간이 더 지나면 세포막이 터질 수도 있어요. B에서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 아니죠.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이건 답이고요. 자, A랑 B의 차이 설명했는데, 농도차가 클수록 원래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건 빨라지다가 말았지. 이거는 세포막을 통해서, 아니지, 세포막이 아니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때 이렇게 됩니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요거는 그냥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통해서 이동할 때. 그래서 이게 직접 통과하는 게 맞아요. 기억이 맞고요. 확산될 때 그 막단백질이 가져가는 것도 맞고, 지용성 물질은 B와 같은 방법으로 확산된다. 아니, A입니다. A.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